예, 학부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C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SAT 리딩 앤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딴 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디지털 SAT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대체 이게 어떤 시험인지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좀 빠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 여름에 어떻게 디지털 SAT, 리딩 앤 라이팅 공략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작년 5월에 있었던 디지털 SAT 시험 커브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샘플이라고 해놓긴 했지만은 이거 실제 시험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대략 뭐 2개 틀리면은 뭐 60점이 떨어지고 뭐 낙폭이 가장 큰 구간은 뭐 21개에서 18개 맞추는 이런 구간이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떤 표현이 있나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은 같은 두 문제를 틀리고도 같은 두 문제를 똑같은 개수를 틀렸어요. 같은 두 문제를 틀리고도 한 학생은 낙폭이 60점이 돼서 740점이 나왔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두 문제를 틀리고도 770점이 나왔죠. 이런 차이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면서 디지털 SAT 출범 이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험이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학생은 그러면 2개 틀리고 왜 나는 740이지? 왜 이 학생은 2개 틀렸는데 나는 왜 30점밖에 낙폭이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연구하여 나오게 된 결론이 바로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이제 뭐 남은 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PT 요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디지털 SAT 시험이 설계가 됐는지 이 설계를 저희가 간파하여 진행을 할 것이고 디지털 SAT의 DNA는 어떻게 New SAT와 다른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험을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Different scale, different score. 그래서 다음 텍스트를 보시면은 디지털 SAT 시험의 3대 특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SAT와 일단 가장 제일 좀 제가 진절머리 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이거 New SAT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시험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학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원들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학원들에서 이제 New SAT 자료들을 약간 짜깁기 해가지고 약간 이것도 디지털 SAT에 도움이 된다 같은 영어 시험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칩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왜냐? New SAT와 Digital SAT는 DNA부터가 아예 다른 시험입니다. 두 번째, Type-Based 시험이라는 거죠. 짧아진 지문으로 인해서 포커스가 달라졌습니다. 공략법의 포커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New SAT를 공략했던 방식대로 디지털 SAT를 공략했다가는 먼 길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는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레인지 거기까지 갈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easy and hard module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한 1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고렸을 때 디지털 SAT에서 일단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사라졌냐? 다들 아시죠? 길고 복잡한 지문들. 소위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번 세 번째 지문은 아예 제가 손도 못 댔어요. untouchable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사라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 지문, 19세기 초 이런 지문, 더블 패시지, 천문학 지문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college board가 어떤 의도로 이걸 없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문제 유형의 변화입니다. premise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문의 로직을 정확히 좀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literature inference 문제, AP Lang, AP Lit 5점 맞은 친구들도 완전 개고생하는 문제였죠. 이디엄 문제, 한국 학생들 영어 잘한다 하는 친구들도 이디엄 몰라가지고 한두 문제씩 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칼리지 볼트가 정말 약간 미쳤구나. 어떻게 이걸 커브를 어떻게 맞추려고 얘네가 완전히 약간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 이것들이야말로 이 두 요소들, 그리고 문제 유형들이야말로 최고 뭐 이런 수준을 가진 학생들도 약간 커브에 몇 개 오답들이 있어야 커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커브를 맞출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 안전 장치였는데 이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해지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했을까 했더니 문제를 철저하게 타입 베이스로 나눠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건 ESC 저희 ESC에서만 제공하는 모든 테스트별로 나가는 유형별 오답 리포트입니다. 모든 디지털 SAT 시험 문제들은 15가지 여기 나와 있는 유형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 유형에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 유형들에는 강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 유형들은 저난도, 중난도, 고난도 이렇게 잘 풀 수 있는지를 맞춤으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우편에 나와 있는 것은 문제 유형에 맞는 문항 예시, 저희가 제공하는 문항 예시입니다. 짧아진 지문으로 인해서 공략법은 굉장히 달라져야 되고 포커스 자체가 틀려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리포트가 이렇게 매 시간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word and context에서 약하다. 그러면 word and context 문제가 나갑니다. 뭐 inference 문제가 약하다. 그 친구한테는 inference 문제 향후 2주 동안 10세트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취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들을 이제 챌린지 해주는 거죠. 너 이거 다 맞았네? 이거 세트 다 맞았네? 그러면 고난도 문제 한번 줘볼래? 이것도 다 맞춰볼래? 하는 식으로 해서 거의 뭐 구석으로 몰아가는 거죠. 오답이 나올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asy model과 hard model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 길이가 이전에 비해 공통점은 둘 다 짧아졌고요. 말씀드렸고요. 같은 문제 유형, 방금 보여드렸던 15가지 문제 유형에서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세 번째, high level vocab은 둘 다 그래도 기본입니다. 왜냐? vocab and context 문제로 안 물어볼지언정 easy model에서도 high level vocab이 나와서 중간에 passage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이런 체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easy model의 특징을 보시면 쉬운 지문이지만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요구합니다. 약간 저 학생이 뭐 너무 문해력이 좋아서 더 고민이에요. 이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높은 수준의 문해력. 요즘 친구들이 가장 약한 구석을 하우스보드가 찌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쉬워 보이지만 easy model인데 명색이 대놓고 어려울 순 없잖아요. 실수를 유도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미묘하게 어렵게 되는 재주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세 번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vocab 문항. 이게 한국 학생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거죠. 왜냐? 어휘가 이제 뭐 철학이라든지 같은 어휘여도 철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르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미묘하게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찔러가지고 물어봐서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들로 굉장히 스니키하게 가고 있습니다. hard model은 특징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단어 수준 당연히 포함. 두 번째는 특정 문제 유형들의 심화 문제들을 내는 것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summary type, 한국 학생들 지약의 문제죠. transition type, 모든 학생들 지약의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좀 심화로 가는 이런 특징들이 밝혀졌고요. 세 번째, 고난도 문제 유형들을 combination 해가지고 약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쉬운 문제들, 약간 고난도 문제들을 서로 유형 좀 섞어가지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SC에서 도출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시험이니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유형별 시험이니 유형별로 지도를 하되 맞춤별로 거기에 문제를 제작해서 맞춤별로 유형별 공략법을 알려준 다음 맞춤 추가 자료까지 제공함으로써 완벽하게 허점이 없을 수 있도록 허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전략을 저희가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방식이 갈 것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맞춤형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 ESC가 굉장히 자부한 것 중에 하나는 이 vocabulary context 문제. 굉장히 범위가 두루뭉술이하고 사실 자료 만들기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단어들이어도 역사, 정치, 철학, 문화 이런 데서 다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컨텍스트를 다 다르게 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different context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또 이 단어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컨텍스트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이 여기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US history, world history, 여기 보면은 기상학, 식물학 이런 식으로 난이도별로도 나뉘고 컨텍스트별로도 나뉘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저희는 차별화를 시도했고 이건 사실상 다른 학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맞춤형 문제입니다. 유형별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가신다면은 디지털 SAT는 어떤 시험이다? 태생부터가 유형별로 디자인된 시험이다. 그거 하나만 가져. 그러므로 당연한 비결은 뭐겠어요? 유형별 시험이니까 유형별로 공략하는 게 제일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었고 같은 문제 유형 중에서도 고난도 연습도 하고 싶은데 내 레벨에 맞는 난이도 문제만 좀 골라서 풀 수 없을까? 내가 왜 나는 이거 다 잘하는데 왜 쉬운 문제 다른 친구들 맞춰가지고 나가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요거에 대한 해결법이 되는 겁니다. 학생별 난이도별로 문제 제공이 가능하고 추가 자료까지도 이렇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 맞출 거 다 맞췄어요. 맞춤하면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저는 드는데 이제 단어도 맞췄죠. 문제 유형도 맞춤을 했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passage 타입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passage 타입이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문학, 비문학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시문학,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최근에 나왔던 작품들은 이제 1905년도에 에즈라 파운드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 학원에서는 절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세부 장르별 지문까지. 저는 시가 약한데요, 선생님. 저는 현대 시는 괜찮아요. 근데 19세기 시는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딱 자료. 그래? 말 잘했어. 100문제 풀어오렴. 이렇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ll-in-one 패키지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추가 맞춤형 자료가 나가고요. 유형별 공략법은 다 말씀드린 겁니다. theory, 지문 유형 파악, 핵심 내용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유형 내 응용 질문 풀이를 좀 해주고 훈련을 좀 시키고 그죠? 세 번째로는 이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추가 자료 제공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이 유형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너한테 도움이 될까 친구야? 그래서 약점을 분석한 후에 맞춤 자료를 제공한 후 그 후에 피드백을 보완해서 이렇게 거의 땅따먹기처럼 디지털 SAT는 차차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드리는 디지털 SAT 공략법 키워드는 맞춤이죠. 그리고 맞춤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안정적으로 오늘은 700점 700점대 나왔는데 내일은 다시 580점 이런 거 원치 않죠. 그런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보직까지 하는 가장 최단의 지름길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다음 순서는 저희 ESC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엘리트 캠프 이해 선생님께 예정보다 높은 금리를
SAT는 언제부터 학생마다 굉장히 이 맞춤 제가 오늘 컨셉이 맞춤이지 않습니까? 학생마다 좀 다르게 전 접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학년인데도 뭐 이게 너무 잘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뭐 그때 시작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9학년인데 시간도 남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시간이 다 돼. 네, 제가 모래시계가 이제 다 달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